앞서 설정한 톰캣과 마찬가지로 레진이라는 웹 서버도 서버의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자바를 기반으로 해서 서버 웹 컨테이너에서 이제 자바를 해석해서 서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이제 그 프로그램들이고요. 어플리케이션 모듈이고, 이거는 그 여러분들께서 오픈소스로 사용하실 수 있는 버전과, 그리고 실제 그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는 버전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잘 구분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그 벨로시티와 같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실 때는 레진이라는 이쪽 서버를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유리하실 거고요. 레진 서버 자체에서 지원하는 그 태그 라이브러리들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일단 레진 서버도 톰캣과 마찬가지로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으셔야 될 거고요. 다운받는 사이트는 이거 가우초라고 있는데요. 가우초라는 이 사이트에 가셔갖고 이제 오픈소스나 아니면 일반 그 프로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 레이진 같은 경우에 다운로드를 받고는 그 직접적으로 소스 버전처럼 여러분들께서 포트나 기타 설정을 바꿔주셔야 되는데, 그 위치는 컴프라고 하는 폴더에 들어있고요. 이 컴프라는 폴더에 있는 그 뭐였죠? resin.properties인가요? resin.properties라고 하는 그 파일을 수정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빈 폴더에서 이제 httpd.exe를 실행시켰는데, 최신 뭐 4점대 버전을 사용하시게 되면요, 빈 폴더가 아닌 루트 폴더에 있는 httpd.exe라는 요렇게 생겨있는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실 겁니다. 얘를 통해서 실행을 하시면 되고요. 실행하실 때는 뭐 커맨드 창 하나하고, 그리고 컨트롤할 수 있는, 서버를 스탑이나 스타트 시킬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창 해서 총 2개가 뜨면 되는데요. 이 2가지를 닫으시게 되면 당연히 서버는 동작을 하지 않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가우초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다운로드 받아 보겠습니다. 열려있는 창은 일단 닫아줄 거고요. 새로운 웹브라우저를 하나 띄우시고, 가우초 사이트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우초 사이트에 보시면 저기에 레진 4점대, 3점대, 3.1,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전까지 사용해봤던 버전은 3.1까지는 사용해봤고요. 레진 4점대 버전은 여러분들하고 함께 사용하게 되겠네요. 여기에 보시면 다운로드 레진이라는 그 링크가 바로 걸려 있을 것이고, 실제 다운로드를 다른 곳에서 받기를 원하신다면 뭐 레진 사이트나 아니면 프로젝트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셔도 되겠네요. 아니면 레진 4.0으로 들어가서 얘가 어떠한 식으로 이제 어떠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레진이라고 해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2가지 버전인 레진 프로 버전하고 오픈소스 버전이 있는데요. 저는 그 어떤 사이트에서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거고, 현재 시스템이 윈도우이기 때문에 윈도우에 맞는 zip 파일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센스에도 사실 종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그 오픈소스 라이센스가 GPL, 뭐 LGPL, MIT 뭐 이런 등등의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 GPL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이 레진이라는 오픈소스 서버를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 취향대로 서버 내용부, 다시 말하면 소스 자체도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GPL 라이센스는 그것을 수정했을 경우에 역시 그대로 판매를 하지 못하고요. 얘를 오픈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규약이 걸려있는 라이센스입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실 때 그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zip 파일을 클릭을 해 주시면 이제 바로 다운로드에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제가 미리 다운로드를 저는 받아 두었습니다. 자, 다운로드 받은 폴더로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 스터디 폴더에 우리가 다 모았죠. 그래서 레진 4.0.29라는 그 압축 파일을 하나 다운로드 받았고,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톰캣의 소스 버전 설치할 때와 유사합니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얘를 압축을 해제해 주시면 되겠죠. 압축 풀기라고 해서 메일이 왔었군요. 해서 폴더명을 지워주시면 어차피 내부에 또 폴더명이 한 번 더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압축을 해제하게 될 겁니다. 자, 압축 해제하시면 레진 4.0.29라고 하는 폴더가 하나 생겨났고, 이제 이 내부에 우리가 지금 기동시키려고 하는 이제 와스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단에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PPT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빈 디렉토리 속에 이제 실제 실행 파일 스타트업과 스탑 얘만 있는 거고, 빈 디렉토리에서 이제 httpd 전체를 실행할 수 있는 거는 밖으로 빠졌습니다. 4점대로 들어오면서 httpd.exe가 아닌 resin.exe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요. 얘를 실행시키면 실제로 기동할 수 있는 것은 내부에 있는 스타트와 스탑을 이제 기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폴트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8080 포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자, resin.exe를 먼저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실행을 시키시면 얘가 스타트 스탑 할 수 있도록 하는 컨트롤 창이 될 거고, 여기에서는 디폴트 8080 포트로 해서 이미 기동이 되었네요. 한번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얘가 실제로 이제 기동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시면 자기 자신의 루프백 IP인 127.0.0.1이 내부적으로도 지금 쓰이고 있는 것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자, 우선 가우초 사이트를 열었던 그 웹브라우저에서 그대로 http://localhost 하시고 8080 해야 되겠죠? 디폴트가 8080이라고 했기 때문에 해서 localhost 8080으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디폴트 레진의 디폴트 홈페이지가 보이실 거고, DOC 페이지로 넘어가거나 혹은 어드민 페이지로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어드민의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속성 설정상에서 설정하기 나름이고요. 그렇게 어드민 계정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각 프로젝트 단위별로 여러분들이 관리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다는 뜻이죠. 만약 통캣처럼 여러분들이 포트 번호를 적기 싫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속성 설정을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어디냐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레진의 속에 보시면 콤프라는 폴더가 있으실 겁니다. 이 콤프라는 폴더 속에 보면 resin.properties라는 파일이 있을 거고요. 얘를 에디트할 수 있는 창으로 열어서 컨트롤 F 눌러서 8080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두 군데가 검색이 될 거예요. 앱의 HTTP로 그 다음에 웹의 HTTP로 사용하는 포트가 지금 8080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미 우리가 80이라는 포트는 아파치 톰캣에서 사용해 봤기 때문에 얘는 살짝 바꾼다면 8082 정도로 한번 바꿔볼 수 있겠죠. 한번 바꿨다가 서버 내리고 다시 한번 기동을 시켜볼까요? 커맨드 창하고 같이 나타나게 해서 스탑을 시켜서 서버를 죽이고 다시 스타트를 시키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번에는 8082번이라고 하는 요 형태로 서버가 기동이 되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 형태로 놔두시고 웹브라우저로 가셔서 이번에는 8080으로 한번 접속해 볼까요? 접속을 해보시면 8080은 더 이상 연결할 수 없는 사이트, 다시 말하면 8080이라는 이 포트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죠. 우리가 방금 8082로 바꿨기 때문에 8082번 포트에서 실제 레진 서버가 기동을 해서 돌고 있다 라는 형태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겠네요. 일단은 얘는 기본 설정인 8080으로 그냥 다시 원래대로 바꿔주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테스트를 할 때 아파치 톰캣으로 할 때는 포트 번호 적지 않고, 만약에 레진으로 테스트를 할 때는 8080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을 같이 맞춰 놓고 이제 학습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두 종류 정도의 이제 웹서버를 한번 설치를 해봤고요. 이 웹서버와 함께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개발하기 위한 도구인 자바 기초 공부할 때도 한번 해보셨죠? 이클립스를 설치할 텐데, 이클립스는 기초 자바를 사용할 때는 굳이 웹 쪽 프로그램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디폴트 이클립스를 설치를 했고요. 이번에는 웹 기반, 그러니까 웹을 지원하는 그런 WTP 버전의 웹툴 플랫폼이라 그러죠. 웹툴 플랫폼 버전의 이클립스를 같이 설치해서 환경 세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웹을 지원하는 버전의 이클립스가 보통 우리 WTP라고 해서 웹툴 플랫폼이라고 부른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이 WTP 버전의
그 이클립스는 이제 개발 도구로 이제 상당히 효과적인 도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뭐 자바 베이스에서 이클립스를 많이 써보셨으니까 그 이클립스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스스로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 그 자바스크립트를 많이 쓰는데 웹 프로젝트에서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거의 절반 이상 뭐 아니면 거의 70%를 차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러한 자바스크립트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클립스에서도 이 자바스크립트 밸리데이션이라는 것을 합니다. 근데 프로젝트 하나에 자바스크립트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밸리데이션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 밸리데이션 때문에 사실 개발하는데 지장을 좀 받기도 합니다. 시스템의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이 밸리데이션이 너무 느리게 동작을 하기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나온 도구가 요즘은 인텔리제이, 그것 때문에 나온 건 아니고요. 그냥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ID 툴인데 인텔리제이라는 도구가 있는데 이것이 그 자바스크립트의 밸리데이션에 있어서는 이 글립스보다 좀 더 빠른 효과를 내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이클립스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는 인텔리제이라는 도구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클립스는 윈도우 시스템에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인텔리제이라는 도구는 그 맥용 PC에 우리 애플 PC 있잖아요. 거기에 설치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인텔리제이를 사용하는 유저들도 요즘 점점 늘어가고 있고요. 일단 이클립스는 그 이클립스 ORG에서 다운로드 받는다는 거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자바 기초에서 한번 해봤기 때문에요. 다운로드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그 자바 E, 그러니까 J2E라는 버전,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버전의 개발 도구를 다운로드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다운로드 받게 되면 웹 관련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편집기들을 한꺼번에 제공해 주기 때문에 따로 여러분들이 플러그인들을 설치할 필요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기존에 그 자바 기초를 공부할 때 사용하던 이클립스로 그 웹 관련 프로젝트 지금 우리가 하는 학습을 따라오신다라면 여러가지 다양한 플러그인들을 따로 설치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웹 관련해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좀 없애기 위해서 다시금 이클립스 JE라는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민하셔야 될 거는 그 이클립스도 자바의 버전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뭐 인디고라든지 헬리오스라든지 뭐 요즘 주노라고 하는 버전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버전들이 각각 뭐 자바 5버전, 뭐 6버전, 7버전 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설치한 JDK가 6이니까 6에 맞는 헬리오스라는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두고 지나가시자고요. 이러한 버전들을 맞추는 작업이 사실 프로젝트 초반에 상당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프로젝트 진행할 때 한번 그 문제가 생기면 이제 제가 접근하던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좀 더 쉽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자, 일단 다운로드 완료되면 뭐 압축 해제하면 이제 된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빠른 실행 아이콘을 만들어서 사용할 겁니다. 실행 아이콘 만들 때 우리가 그 메모리 보통 확보를 해주고 이제 사용을 했었잖아요. 역시 마찬가지 웹 프로젝트 만들 때도 저는 512메가를 최소로 1024메가를 최대로 해서 이제 실행 옵션을 주도록 할 겁니다. 근데 이 실행 옵션은 반드시 512-1024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시스템에 맞추어서 128-256 혹은 256-512 뭐 이러한 식으로 맞추셔도 관계는 없으실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숫자들을 적절하게 매핑을 시키시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시스템 같은 경우 XP였나요? 그 512-1024를 지원하지 않아서 뭐 메모리는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256-512로 지정했었어야 되는 이제 뭐 그러한 경우도 가끔씩 있기는 하죠. 자, 그러면 웹브라우저를 여시고 이클립스 ORG로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레진을 실행시킨 거. 참, 이거 여러분들 8082에서 8080으로 바꿔두셨죠? 예, 바꾸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콤프 폴더에서 바꿨었습니다. 자, 이클립스 ORG라는 사이트로 들어가 보시면 그 상단에 다운로드스라는 영역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될 거고요. 다운로드 영역에 보면 여기 보이시죠? 자바 E, 다시 말하면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디벨로퍼스라고 하는 툴을 이제 도구를 다운로드 받아야 된다라는 거고, 아래쪽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클래식, 다시 말하면 스탠다드
기초 자바를 하실 때 설치하셨던 자바의 버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프로젝트별로 여러가지 버전들을 지원해 주는데요. 이건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골라 쓰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이클립스 ID for 자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64비트를 다운로드 받으시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64비트죠. 바로 다운로드 받으시게 되면 주노라고 하는 버전을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요즘 새로 나온 버전이네요. 그래서 얘를 다운로드 받기 때문에 얘 말고 우리는 그 버전별로 자신에게 필요한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니까 패키지 중에 뭐 유로파, 뭐 가니메데, 갈릴레오, 헬리오스, 인디고, 주노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6버전을 지금 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헬리오스라는 패키지. 각각을 클릭해보면 얘가 어떤 자바에 어디까지 지원한다 그러한 부분들이 설명으로 적혀 있으니까 이제 따라가 보시면 될 거고요. 저는 헬리오스 패키지를 클릭을 해서 그 중에 자바 E 디벨로퍼스 얘를 클릭하고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는 우측편에 보시면 각 시스템 이제 OS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저는 64비트니까 윈도우즈 64비트를 선택해서 다운로드 받을 거고요. 다운로드 서버는 지금 카이스트로 자동 지정되어 있네요. 아래쪽에 뭐 원하는 사이트, 원하는 서버에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선택된 대로 다운로드 받으면 여기 헬리오스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진행되는데 당연히 시간 문제상 저는 미리 다운로드 받아 두었겠죠. 그래서 얘는 취소를 하고 이제 바로 다운로드 되어 있는 곳으로 갈 겁니다. 우리 스터디 폴더인가요? 자, 스터디 폴더에 가면 이클립스 JEE, 헬리오스, 뭐 SR2라고 해서 64비트짜리 이제 zip 파일이 다운로드 되어 있네요. 자, 얘는 압축만 해제하면 이제 그 설치가 완료되기 때문에 압축 풀기를 할 거고, 내부에 뭐 이클립스 폴더가 이미 있을 거니까 겉에 있는 폴더명은 지우고 압축을 해제할 겁니다. 뭐 점점 버전이 올라갈수록 용량은 많아지지만 뭐 사용하는데 그렇게 부담이 되는 용량은 아니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클립스라는 폴더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이클립스 내부에는 실제 실행할 수 있는 이클립스 EXE가 존재하고 있네요. 얘를 빠른 실행 아이콘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빠른 실행 아이콘 영역에다가 놓으시면 들어가게 되겠네요. 자, 옆에 있는 거는 이게 제가 직접 실제 지금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사용하는 이클립스고요. 자, 지금 우리가 빠른 실행 아이콘에 넣는 거는 그 옆에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의 이클립스에서 이제 속성을 설정을 하고 실행을 시켜야 되겠죠. 해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보시면 제거를 할 건지 아니면 이클립스를 실행할 건지 두 개를 묻는데, 실행하는 이클립스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속성으로 들어가시면 앞서 PPT에서 설명드린 속성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클린 한 칸 띄우고 마이너스 VMARGS 한 칸 띄우고 마이너스 XMS 최소 메모리 512로 할 거고 한 칸 띄우고 XMX 최대 메모리 1024메가로 어이구 앞에 빠졌네요. 메가로 해서 지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설정을 하시면 이제 설정 완료가 될 거고요. 적용을 하시고 이제 닫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창은 필요가 없어지게 될 거고요. 바로 하단에 있는 요 영역에서 이클립스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헬리오스 버전이 실행될 거고요. 최초 실행 시에는 여러분들이 이 이클립스에서 작업한 내용들을 어디에 저장할 건지 저장 경로를 묻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우리 보통 뭐 디폴트로 되어 있는 유저스 폴더에 보통 저장 안 했죠? 어디에 저장했었냐면 이클립스가 설치된 곳에 워크스페이스라는 것을 만들고 저장을 했었네요. 그래서 내 컴퓨터 C루트에 자바에 우리가 지금 스터디라는 폴더에서 하고 있죠? 스터디라는 폴더에 보면 이클립스가 있을 겁니다. 스터디 폴더에 이클립스에 들어오셔서 새로 만들기 누르셔서 워크스페이스라고 해서 작업 영역을 하나 확보를 했네요. 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여기에 경로가 C루트의 자바의 스터디의 이클립스의 워크스페이스라고 잡힐 거고요. 여기를 OK라고 해서 이제 열어주시면 이제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가 있겠죠. 프로젝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들어가면 일단 웰컴 페이지 이제 처음 설치했을 때만 보이는 거죠. 오버뷰, 샘플, 뭐 튜토리얼 확인해 보셔도 좋은데 이미 자바 기초에서 많이 보셨을 테니까 닫으실 거고요. 이 화면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앞으로 뭐 만들어 나갈 것이다. 뉴에서
만들어 나가면서 작업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사용법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보다는 퍼스펙티브 중에서 우리가 이제껏 봤던 퍼스펙티브는 자바라는 퍼스펙티브에서 많이 활용을 했었지만 이제부터는 자바 2라는 퍼스펙티브에서 여러가지 그 웹 기반의 편집 도구들도 함께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할 이제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퍼스펙티브 잘 봐두시고요. 퍼스펙티브들 중에서 앞으로 팀 작업이나 이러한 것들 할 때 CVS라든지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디버깅, 개발 작업, 디버깅 할 때 사용하는 도구, 스크립트와 관련된 이러한 퍼스펙티브들 각각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많이 이제 체크를 해보시고요. 요 위에 다 올라오게 되니까 이 위에서 골라서 쓰시면서 자주 활용을 해보셔야지 손에 익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하고 환경 세팅을 모두 다 해본 건데요. 이러한 환경 세팅은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초반에 상당히 이슈화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자바의 버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환경이 맞아야지만 정상적으로 동작하고요. 중간에 타 시스템하고 연동을 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시스템이 서로 간에 호환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느냐 이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프로젝트가 순조로운지 난항을 겪을지가 결정되기도 하니까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환경 설정을 그냥 무심히 넘기지 마시고 꼼꼼히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도 뭔가 하나를 만들 때 서로 간에 호환되는 것들이 어디까지의 범위인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웹 프로젝트라는 것이 이런 부분이 가장 이제 고민이 되는 영역이죠. 자, 그러면 이번 단원의 가장 중요한 점들을 이제 뽑아서 요약을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떠한 그러니까 로컬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든 웹 프로젝트를 만들든 관계없이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트를 가지고 있는 JDK를 설치해야 된다. 자바를 하려고 한다라면 자바 디벨롭먼트 킷을 설치해야 된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더 확장적인 이제 자바 J2E라든지 J2M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존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웹 프로그래밍을 지금부터 하시게 될 텐데 이러한 부분에 보면 반복적으로 데이터 통신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어떤 모듈들이 필요하더라.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만들 거냐, 이제 네트워크 통신을 하면서 만들 거냐 라고 하니까 그럴 필요는 없겠더라. 얘를 지원하는, 다시 말하면 자바 언어를 지원하는 웹 컨테이너를 포함한 웹 서버, 얘만 찾으면 되겠더라 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러한 웹 컨테이너와 웹 서버의 종류는 다양한데 톰캣이나 아니면 레진, 제이보스, 웹로직, 웹스피어 등 자바 언어를 지원하는 웹 컨테이너를 가진 웹 서버들이 많더라 라는 거고, 우리는 톰캣과 레진을 설치해봤죠. 실제로 대기업이나 공공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제 웹로직이나 웹스피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대신에 이 두 가지는 상당히 라이센스 비용이 비싸죠. 그래서 대기업이나 공공을 제외한 나머지 쪽에서는 좀 사용하기가 힘든 서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제이보스라는 건데요. 제이보스는 오픈소스로 되어 있고요. 이것을 국내에서 지원하는 제이보스 오픈소스 유저 그룹, 제이보스 유저 그룹들도 있어서 이 제이보스를 사용할 때 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제이보스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것을 사용하든 관계는 없지만 일단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서로 간의 호환성이 가장 맞는 것을 찾아서 설치를 하고 이제 사용을 해 보셔야 될 거고요. 각 특징은 각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각 서버들의 특징, 어디까지 어떻게 지원된다 라는 것이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 환경에서 코딩하고 편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걸 지원하는 도구로 이 글립스와 인텔리제이가 있는데, 일단 이 글립스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현재 익숙한 것이고 인텔리제이는 지금 이제 성능적인 면에서 이 글립스를 어느 정도 뛰어넘고 있더라 라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설치하고 사용해 보시는 것을 일단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환경 설정, 기초이지만 아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프로젝트에 있어서 전반적인 모든 환경을 설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소홀히 하지 말고 세심하게 챙겨서 여러분들 환경도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세팅을 마무리 짓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